또 2시네요. 왜 매일 밤 이 시간에 깨는 걸까요? 불면증은 아닌데 다시 잠들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네. 몇 달째 새벽 2, 3시에 반복해서 깨는 건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정리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끔은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립니다. 혹시 내가 벌써 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전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뇌는 다시 리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정말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요즘 잠이 좀 이상합니다. 완전히 불면증은 아닌데요. 꼭 새벽 2, 3시쯤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누워 있어도 다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그것이 그저 사소한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잠이 깊지 않고 몇 번씩 깨고 아침에 조금 피곤해도 그럴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분들이 잠에서 깬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자기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밤중에 눈을 떠 시계를 보니 2시 15분을 가리키고 다시 잠들지 못한 채 거의 새벽까지 뒤척였던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은 제 말을 조금 천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깨는 일은 단지 수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몸이 아주 조용한 수준에서 균형을 잃기 시작했다는 초기 신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올바르게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무력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30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해 온 의사입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이유 하나로 내원하신 수천 명의 분들을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예전처럼 깊게 잠을 못 잡니다. 자녀와 함께 오신 분도 있고 혼자 버스를 타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 얼굴에는 공통된 표정이 있습니다. 피곤하지만 애써 괜찮은 척하는 표정입니다. 74세의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예전에는 교사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통증도 없고 큰 병도 없고 검사 결과도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거의 1년 가까이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꼭 깬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새벽 3시 반이었고 점점 앞당겨져 2시 45분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습관 때문이겠지, 나이 탓이겠지, 오후에 마신 차 때문이겠지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아주 사소한 일들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열쇠를 냉장고에 넣어두기도 하고 약을 이미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익숙한 공원을 걷다가도 몇 초 동안 멈춰서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가려 했는지 떠오르지 않는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늙은 건가 봅니다, 선생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변화가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면 뇌는 아주 특별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마치 밤에 청소하는 팀처럼 신경세포들이 약간 수축하여 뇌척 수액이 흐를 공간을 만들어주고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만약 수면이 여러 번 끊긴다면 그 과정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밤 청소팀이 일을 절반쯤 하다가 중단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다음 날 또 이어서 하지만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그런 일이 날마다 반복되면 그 미세한 노폐물은 완전히 제거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당장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쌓입니다. 몇 달만 수면이 반복적으로 방해받아도 뇌 속의 독성 단백질 농도가 눈에 띄게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그 변화를 즉시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전보다 조금 더 잘 잊어버리고 조금 더 예민해지고 조금 더 집중이 어려워질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제가 말씀드린 그 전직 교사분의 생활 습관을 조금씩 조정해 드렸습니다. 강한 수면제를 처방한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치료를 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녁 집안의 조명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분은 밤 10시까지 밝은 흰 조명을 켜둔다고 하셨습니다.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여쭤보았습니다. 졸릴 때까지 뉴스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물 섭취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목이 마를까봐 잠들기 직전까지 조금씩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그분의 신경계를 깊은 휴식 상태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몸은 아직 낮의 리듬을 완전히 끄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조정해 나갔습니다. 저녁 7시부터 집안 조명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8시 반이 되면 휴대전화를 침실 밖에 두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는 따뜻한 물로 세안을 하고 뉴스를 보는 대신 몇 분간 천천히 호흡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3주 후 재진 때 그분은 매일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깨어나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머리가 더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그렇게까지 늙지는 않았나 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이해하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깨어나는 것은 판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림입니다. 우리의 생체 리듬과 신경계, 호르몬 체계가 올바른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알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제 한 알이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은 우리를 잠들게 할 수는 있어도 뇌가 필요한 깊은 수면 주기를 충분히 거치도록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차피 젊지 않으니 완전한 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여기며 그냥 견딥니다. 저는 그 두 가지 태도 모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60, 70이 되면 수면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하루 중 몸이 스스로를 수리하고 균형을 맞추고 정화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만약 매일 밤 그 소중한 단계를 잃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다음 날의 피로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 해에 걸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나는 어떻게 잤는가? 몇 번이나 깼는가? 오늘 아침 나는 정말로 맑았는가? 아니면 그저 침대에서 일어났을 뿐인가? 그 질문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자는 반면 어떤 분은 꼭 같은 시간에 반복해서 깨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답은 침대에만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낮의 습관 속에 있습니다. 한밤중에 자주 깨시는 분들을 만나면 저는 꼭 아주 자세히 묻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은 어떻게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 질문에 놀라십니다. 새벽 2시에 깨는 것과 물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발견하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낮 동안 거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단순히 갈증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어서야 입이 마른 것을 느끼고 잠들기 전에 물을 2~3컵 한꺼번에 마십니다. 반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야간 소변이 두려워서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완전히 끊습니다. 목이 말라도 참고 견딥니다. 그렇게 하면 푹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몸을 가볍지만 지속적인 불균형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낮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은 조금 더 진해집니다. 신장은 혈압과 전해질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밤이 되어 몸을 눕히면 체액이 다시 재분포되고 신장은 또 한 번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 조절 과정만으로도 각성 반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이르고 지나치게 끊어버리면 몸은 약간의 탈수 상태에 들어갑니다. 염분과 수분 농도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 뇌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벼운 자극 신호를 보냅니다. 그 결과 수면은 얕아집니다. 저는 68세의 한 여성분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계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일어나는 것이 두려워 차라리 목마름을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새벽 3시가 되면 규칙적으로 깨셨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입이 마르고 다시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아주 부드럽게 조정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물을 끊지 않기로 했습니다. 낮 동안에는 작은 모금으로 고르게 마시고 저녁 7시 전후까지는 필요하면 조금 더 마실 수 있도록 하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않도록 했습니다. 단 2주 만에 깨어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늘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는 한 가지를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몸은 안정성을 좋아합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극단적이지 않게.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저녁의 빛입니다. 밝은 흰 조명, 휴대전화 화면, 환하게 켜진 텔레비전에 우리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그런 식으로 익숙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억지로 적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녁 8시 이후의 강한 빛은 뇌에게 아직 낮이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깊은 수면을 시작하게 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은 억제됩니다. 멜라토닌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도 우리는 잠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잠은 얕습니다. 방광의 작은 자극, 체온의 변화, 가벼운 소리 하나만으로도 쉽게 깰 수 있습니다. 저는 71세의 한 어르신 댁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침실은 아주 단정했지만 침대 맞은편 벽에는 큰 텔레비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분은 밤 11시 가까이까지 정치 뉴스를 보셨습니다. 뉴스는 감정을 자극합니다. 화면의 빛은 신경계를 자극합니다. 그분은 텔레비전을 끄면 바로 잠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경계가 여전히 경계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한 한 가지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침실 밖으로 옮겼습니다. 대신 은은한 노란빛에 수면등을 두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는 뉴스를 보는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들으셨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텔레비전 자리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깊이 생각하게 되는 부분은 물이나 빛만이 아닙니다. 바로 조용한 긴장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 걱정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생활은 안정적이고 자녀도 성장했고 재정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여쭤보면 늘 작은 걱정을 품고 계십니다. 병이 생길까봐,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봐, 언젠가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될까봐 두려워하십니다. 그 생각들은 낮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외부의 소리가 사라지면 다시 떠오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본래 일정한 리듬을 가집니다. 낮 동안 충분히 이완하지 못하면 한밤중에 코르티솔이 약간 상승하여 수면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불안을 해결해주는 약 하나를 처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작은 의식을 안내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약 20분 전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으십시오. 4박자에 걸쳐 천천히 들이마시고 2박자 멈춘 뒤 6박자에 걸쳐 길게 내쉬십시오. 그것을 10번 정도 반복하십시오. 아주 단순합니다. 길고 느린 호흡은 신경계에 위험이 없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몸이 놓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너무 단순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진료를 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수면 장애 대부분은 처음부터 심각한 질병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 작은 요소들이 더해져 생깁니다. 낮 동안의 약간의 수분 부족, 저녁에 약간의 강한 빛, 달래지지 않은 작은 걱정, 잠들기 직전의 화면 습관, 그 작은 것들이 하나씩 쌓여 수면을 자연스러운 궤도에서 밀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과만 봅니다.
새벽 2시 눈을 뜨고 뒤척이는 그 순간만을 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면이 오랫동안 끊어지면 몸은 불리한 방향으로 적응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적응이 문제를 오래 끌고 가는 진짜 이유가 됩니다. 수면이 여러 달 동안 반복해서 끊기면 몸은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스스로를 조정합니다. 하지만 그 조정이 항상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저는 이 점을 76세의 한 남성분께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건설 엔지니어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매우 논리적인 분이어서 이해하시기 쉬운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밤에는 쉬도록 설계된 건물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매일 밤 경보음이 울립니다. 처음에는 보안 시스템이 강하게 반응합니다. 여러 번 반복되면 작은 소리에도 경보가 울리도록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날 밤 같은 시간에 반복해서 깨어나면 중추신경계는 점점 하나의 반사 패턴을 형성합니다. 그 시간이 가까워지면 뚜렷한 자극이 없어도 뇌는 스스로 각성 수준을 조금 끌어올립니다. 심장 박동의 아주 작은 변화, 체온의 미세한 변동, 방광 압력의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눈이 떠집니다. 그 엔지니어 분은 정확히 새벽 2시 15분에 깬다고 하셨습니다. 시계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누가 깨우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던 그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재설정된 생체 리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을 다시 훈련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먼저 깨어났을 때 시계를 보지 않도록 부탁드렸습니다. 시간을 확인할 때마다 이 시간에는 꼭 깨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더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약 15분 정도 지나도 다시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에서 나와 거실 의자에 앉아 은은한 노란빛 아래에서 가벼운 책을 몇 쪽 읽다가 진짜로 졸릴 때 다시 침대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걱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침대는 오직 잠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자 정확한 시간에 깨는 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몸은 침대가 뒤척이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배웠습니다. 신경 반사 외에도 또 하나의 조용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체온입니다. 많은 분들이 깊은 수면이 안정되려면 몸의 중심 체온이 약간 낮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방이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이불이 지나치게 두껍고 답답하면 몸은 계속해서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 조절 과정이 이유도 모른 채 우리를 깨울 수 있습니다. 저는 겨울에 73세의 한 여성분 댁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셔서 두 겹의 스웨터를 입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침대 가까이에 난방기까지 켜두셨습니다. 한밤중에 약간 땀이 나면서 깨어나고 땀이 식으며 추워져 다시 이불을 더 끌어당기셨습니다. 밤새 몸은 온도 차이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겹의 옷을 줄이고 더 가벼운 이불을 사용하되 방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바꾸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깨어나는 횟수는 분명히 줄었습니다. 깊은 수면은 어떤 기적의 비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꺼려하지만 꼭 짚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낮 동안의 활동입니다. 하루 종일 거의 집 안에만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연광을 거의 보지 않고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낮과 밤의 경계가 생체 리듬에 분명하게 각인되지 않습니다. 특히 아침 햇빛은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충분한 빛을 받지 못하면 저녁에 멜라토닌 분비가 제때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건강이 허락한다면 아침에 20, 30분 정도 가볍게 밖을 걷기를 권해드립니다. 빠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광이 눈에 닿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70세의 한 여성분은 아침 산책을 한 달 동안 유지한 뒤 저녁에 훨씬 자연스럽게 졸음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생체 리듬이 더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몇 시간을 잤는가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각 수면 주기의 질을 잊습니다. 어떤 분은 침대에 8시간 누워 있어도 실제 깊은 수면은 1-2시간 흩어져 있을 뿐입니다. 어떤 분은 6시간만 자도 끊기지 않고 충분한 주기를 거칩니다. 깊은 수면은 주로 밤의 전반부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 시간대에 반복해서 깨어나면 뇌는 가장 중요한 회복 시간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늦잠으로 보충하려 하기보다 밤의 전반부를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75세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면 아침 9시, 10시까지 보충 수면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생체 리듬은 더 어긋났고 다음 날 밤에는 더 늦게 잠들고 다시 한밤중에 깨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나의 고리였습니다. 우리는 기상 시간을 고정하기로 했습니다. 밤이 온전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피곤했지만 약 2주 후 몸은 스스로 다시 조정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수면이 매우 복잡하게 느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복잡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방식으로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음악과 같습니다. 한 악기만 조금 박자가 어긋나도 전체 곡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빛, 수분 섭취, 온도, 활동, 생활 리듬이라는 각 악기를 하나씩 조율하면 음악은 다시 조화를 되찾습니다. 그때가 되면 한밤중에 깨어나는 일이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여러 해 동안 한밤중에 깨왔는데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마지막 부분에서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정말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런 식으로 불면이 몇 년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상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대답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몸이 스스로를 조절할 능력이 남아있는 한 아직 가능합니다. 60을 넘었다고 해서 우리의 뇌가 굳어버린 덩어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신경회로는 다시 훈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조건을 만들어준다면 내분비계도 다시 리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79세의 한 어르신을 거의 1년 가까이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이미 5년 넘게 한밤중에 깨어 오셨습니다. 다시 깊은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라고 거의 믿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3가지 핵심부터 시작했습니다. 첫째, 기상 시간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전날 밤을 많이 잤든 적게 잤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조금 더 자보려고 침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침의 빛이었습니다. 발코니에 나가 자연광 아래에서 약 20분 정도 차를 마셨습니다. 휴대전화도 텔레비전도 없이. 셋째, 저녁의 의식이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집 안조명을 낮추었습니다. 9시 반이 되면 화면을 완전히 끄셨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제가 안내한 대로 조용히 앉아 천천히 호흡하셨습니다. 그 3가지를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한밤중에 깨셨지만 횟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어떤 밤에는 한 번만 깨셨습니다. 3달 후 그분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에는 새벽 5시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잤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적의 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마침내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기분이 불안정해지고 몸이 만성적으로 피곤해진 뒤에야 수면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수면은 기초입니다.
통증처럼 요란하지도 않고 입원처럼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세월의 질을 조용히 결정합니다. 오늘 밤 다시 새벽 2시나 3시에 깨어난다 해도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한숨부터 쉬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낮 동안 물을 고르게 마셨는가? 저녁에 강한 빛에 너무 오래 노출되지는 않았는가? 침실은 정말로 조용하고 시원하며 오직 휴식을 위한 공간인가? 해소되지 않은 걱정을 침대까지 가져가지는 않았는가? 한 가지씩만 조정하십시오. 부드럽게, 인내심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몸은 급격한 변화보다 안정성을 더 좋아합니다. 하룻밤 만에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올바른 조건을 만들어주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수면이 점점 깊어지면 많은 것이 함께 달라집니다. 아침이 덜 무겁습니다. 기억이 더 또렷해집니다. 기분이 더 안정됩니다. 여전히 내 몸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걱정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수면은 완전히 손이 닿지 않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으시며 그동안 너무 많은 작은 신호를 지나쳐 왔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조명을 조금 낮추고 휴대전화를 침대에서 멀리 두고 잠들기 전 몇 분간 천천히 호흡하고 저녁에 몰아서 마시지 말고 낮 동안 물을 고르게 드십시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이 행동들이 충분히 오래 지속되면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의 뇌와 감정, 또렷함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기시고 현재 여러분의 수면 상태를 알려주십시오. 저는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습니다. 그리고 야간 소변, 밤의 불안, 더 구체적인 수면 의식 구성 방법처럼 특정 주제를 더 깊이 다루길 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어제보다 조금 더 평온한 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미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가벼움을 다시 느끼시길 바랍니다.